돈이 되는 뉴스 이어갑니다.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중국 관련 소비주, 리오프닝 관련주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저희가 이제 중국 지역별로 방역에 대해서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라는 점 체크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는 중앙경제공작회의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제로 코로나 폐기 수순으로 밟는 것인가? 시진핑 주석이 방역 완화를 시사했다는 그 기사가 외신을 통해서 주말 사이에 도배되다시피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티엔진은 대중교통과 제시 의무에 대해서 안 해도 된다. 이제 폐지하기로 결정을 했고 대부분 주요 대도시들은 조금씩 이런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시는지요? 예, 일단 뉴스들이 꽤 빠르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시장이 주목하는 것은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좀 완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다뤘을 때만 하더라도 두 개 도시였었는데 주말 사이에 또 얘기가 달라졌죠. 이러면서 빠르게 지금 이제 방역 조치가 되면서 중국의 코로나 그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이제 트리거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 신문 기사 제목처럼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지금 이번 주에 열리는데 여기서 뭔가 지금 변화 조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주말에 나온 중국의 그 경제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좋지가 않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소비가 전년 대비해서 대폭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코로나 방역 조치가 몰고 오고 있는 중국 경제에 대한 둔화 우려감들이 상당 부분 커졌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확정되면서 경제에 대한 활성화를 모색하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코로나 방역 조치다 보니까 결국 한쪽에서는 이걸 풀어달라는 어떤 시위가 있고 한쪽에서 나온 경제 지표를 보게 된다라면 지표상 굉장히 악화되는 일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마지막 불을 당겼다라는 것이 외국인들의 투자가 늘었다라는 겁니다. 중국 본토 증시에 있어서 외국인들의 투자가 이번 달 며칠 지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갑자기 확 몰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방역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G2 간의 경쟁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만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외국인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중국 소비주들에 대한 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PR이 상당히 낮다. 과거 대비해서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결국 중국이 그러니까 좀 길게 보는 시각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시점은 명확한지 모르지만 코로나라는 것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면서 완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고 나면 소비가 늘어난다라면 소비주들에 대한 PR이 역사적으로 저점 수준이다라면 이제 베팅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10월 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외국인들이 업황은 불투명하지만 삼성전자를 사는 이유가 미래를 보고 들어온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결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 지금 당장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정도면 투자할 만하다라는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제 국내 시장의 뉴스로 이제 알려지다 보니까 많은 투자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당장 중국이 연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런 추세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 이제 증시에서 두 가지 업종이 오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그다음에 국내에 상장된 중국 관련주들도 이제 오늘 많이 오르죠. 결국 중국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리오프닝에서 수혜를 받으려면 결국 사람이 이제 국외로 이동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한번 좀 걸러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일단 중국 내에서도 이동이 되고 중국에서 이제 이동이 된다 하더라도 정점을 찍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당장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 분들을 그 입국을 무비자로 들어온다라는 것은 우리 국내 당국자 입장에서 보면 부담이 되죠. 아직 중국은 코로나 피크를 안 찍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무비자로 중국 관광객들을 받아들인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도 지금 중국을 간다?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젠간 되겠죠. 이건 기조적으로 열리지만 당장 지금 이것이 일시에 몰리면서 중국인들이 이제 마치 내일부터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고 우리도 해외여행 갈 수 있다, 중국을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조금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자, 정리해드리면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12월이면 내년도를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내년도면 지금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초반이든 후반이 됐던 중국이 열릴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 자, 그러면 투자 포인트는 뭐냐? 결국 중국이라는 것은 플러스 알파가 되고 지난주 금요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
때문에 올라간다가 아니라 중국 플러스 알파고 지금 놓고 실적이 좋다. 오늘도 아모레퍼시픽이 강한 게 중국이 열리는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본질 가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 FNF 같은 경우도 동남아 지역에서 매출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내시게 된다라면 더군다나 오늘 여행업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들렸죠. 인터파크가 오늘 조금 전에 뉴스를 발표를 했는데 단체 여행객이 그 11월 달 기준으로 봐서 10월 달 대비해서 380%가 늘었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중국이 안 들어간 거예요. 제일 많이 가는 게 우리가 이제 베트남, 그 다음에 2위가 일본, 그래서 5위 안에까지 뭐 트리키에까지 포함해가지고 뭐 태국 뭐 이런 쪽들이 되면서 단체 여행객들이 폭발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단체 여행객들이 선호하는데 겨울 성수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온천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 이런 부분들이 되면서 결국 실적들이 찍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중국을 여행 간다라는 전 중국 여행 간다라는 것은 더 먼 미래 같아요.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실적이 찍히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거는 플러스 알파로 보셔야 돼요. 이게 필요가 상수가 있다. 아니라. 예. 그 금요일에도 같은 말씀을 네. 해주셨고 그러면 여전히 좀 관심권을 가져봐야 할 만한 종목이라고 하면 어떤 게 될까요? 일단은 지금 뭐 중국은 내년 3월 양해까지는 이런 뉴스풀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카지노를 열심히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시점에서 여행 단체 행격들이 몰리면 재무주가 가장 좋은 게 참 좋은 여행입니다. 예. 참 좋은 여행이 상당히 참 저는 운이 좋다라고 보여지는 게 코로나 직전에 4억을 100억에 팔았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지금 20%밖에 안 돼. 부채 비율 확 낮추니까 예. 코로나 국면에서 가장 유상증자를 안 하고 버틴 유일한 종목이에요. 나머지 하나, 투어나 이런 쪽들은 계속해서 유상증자를 했는데 참전 여행 같은 경우 이제 그렇죠. 그리고 업계에서 지금 하나 투어를 꺾겠다라는 대표이사의 어떤 발언들이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오늘 상당히 강한데 드디어 제주항공이 일본 노선을 재개합니다. 이런 식이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상황에서 새로운 트리거를 만들어내는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주목을 덜 받았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가지만 이미 어느 정도 상당히 올랐다라는 부분들이고 면세점도 올라가지만 면세점은 저는 한 가지 딱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내년 3월에 있을 재입찰, 인천공항 재입찰 이때까지는 면세점을 본격적으로 투자하기엔 조금 어폐가 있다. 이 부분은 여러분 면세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체크하셔야 될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행 항공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티켓 가격 확인하고 계시던데 여행 계획 있으신가 봐요. 뭐 제가 예. 지난달에 휴가를 잠깐 갔다 왔는데 한번 가니까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은 이제 열려 있는 이제 주위로 한번 좀 알아보고는 있는데요. 예. 근데 가격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11월 휴가를 가기 위해서 10월 달에 예매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일본을 갔는데 그때 당시 10월이 그때 일본이 열리기 전이었거든요. 네. 그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는데 지금 조회해보면 가격이 떨어지고 점점 떨어진다는 것은 갈 수 있는 마음을 예.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생활 속에 숨긴 투자의 아이디어입니다. 주변 사람들 휴대폰으로 뭐 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보고 있는 것도 다 들키네요. 예, 여행항공주에 대한 네. 아이디어 먼저 얻어봤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갈까요? 빗장 풀린 블록버스터 53조 시장 바이오시밀러 제2의 물결이라는 평가입니다.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규모인데 퀀텀 점프를 네.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2030년도가 되면 정말 큰 시장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특허에 묶여 있는 것들이 이제 네. 하나둘씩 풀리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 의약품 판매 1위 휴미라 내년 미국의 특허 만료, 5위 아일리아, 7위 스텔라라도 일제히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출 80%가 미국인데 선점 경쟁 막올라.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쉽게 이야기해서 복제약,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죠.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3종 복제약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막은 지금 내년 경쟁 후끈, 수혜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 주가는 아직 후끈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시는지.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되는 게 이제 특허가 만료가 되면 이제 다른 제약사들이 약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성격이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이게 지금 세 가지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휴미라가 뭔지 모르겠는데 딱 정리해드리면 자가 면역 치료제 첫 번째, 그게 1, 3이고요. 2위 같은 경우 황반변성 치료제라는 거죠. 눈에 실핏줄이 생기면서 이게 굴절이 오는 병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야를 볼 때 딱 정확히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핏줄이 생기면서 굴절이 되는 거죠. 온앵커 얼굴이 예뻐 보이다 갑자기 온앵커 얼굴이 흐려져 보이는 거죠. 이런 건데 요게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2위예요. 2위인데 자 시밀러와 제네릭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다. 지금 아스피린이 우리나라에서 출시된 아스피린 성분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20여 개 정도 될 겁니다. 이거는 아스피린만요? 그 제네릭이기 때문에 화학식으로 찍어내는 거예요. 복제약이에요. 그러면 특허가 만료가 만약에 12월 31일로 됐다라고 하면 1월 1일 날 복제약이 쫙 다른 매장에 깔립니다. 이거는 특허 만료되면 공식대로 찍어내면 되니까. 시밀러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황반변성 치료제 우리가 지금 삼천당 제약이 이번에 유럽에 승인을 받아서 수출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주가가 한번 상한가까지 갔었던 그런 경향이 있는데 시밀러는 처음부터 임상 1상, 2상, 3상까지 다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네릭 같은 경우는 특허가 만료되면 그냥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 시밀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상 실험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제약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순차적이다라는 게 특허 만료 이후에 바로 출시가 안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기업도 있고 많은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지만 이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야 돼. 물론 그 대신 뭐 선도적인 것들이 깔고 간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쉽긴 하지만 어쨌든 다 통과해야 된다라는 면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보셔야 되는 중요한 트리거가 된다. 그래서 지금 수혜주를 당장 우리가 말을 못하는 게 가장 이제 근접한 것 같은 경우 황반변성 치료제 지금 이제 블록버스터 3개 중에 2위에 차지하는 것들이 삼천당 제약이 지금 이제 나름대로 유럽에 이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선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다시 FDA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한 관문이 남아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는데 삼천당 제약 같은 가능성은 열려 있죠. 일단 유럽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당장 보면 자가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도 많은 우리 국내 기업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현재로서는 삼천당 제약이 가장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제네릭이랑 바이오시밀러라는 네. 구분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군요. 바이오시밀러는 시밀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그렇습니다. 관점. 자, 시간을 두고 그럼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 판단은 어떠신지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제약사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예. 다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시장을 바로 우리가 갖고 온다기보다는 다른 제약사들도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이쪽에 특허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자가 면역 치료 정도 우리가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안과 질환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삼천당 제약이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자가 면역 치료제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내년도에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하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가 한번 끝까지 투자의 네. 힌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받겠습니다.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뭐 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었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오늘 뉴스가 나왔죠.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시밀러에 대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매출이 얼마큼 활발히 늘어나 주느냐. 저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른 제약사와는 좀 다르다라고 봐요. 다른 우리가 중소제약사 같은 경우는 예. 임상실험이라든지 새로운 제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데 이거는 대기업이잖아요. 예. 대기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작은 뉴스 가지고 움직이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렇군요. 더군다나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실적들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얼마큼 붙어줘야 되느냐 이 부분이 내년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주가를 움직이는 중요한 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모아가는 전략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변동 없다는 점 확인을 해봤고요. 다음 좀 간략하게 볼까요? K배터리, 북미투자 본격화, 장비업계 한박 웃음이라고. 주가는 아직 한박 웃음까지는 아닌데 이제 글로벌 배터리 생산 거점 확보 계획입니다. 네. 유럽 쪽 쭉 있고요. 중국과 미국, 지금 미국을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글로벌 SK 발주 시작, SK온 장비협력사 수혜 기대감입니다. SK온 쪽의 캐파가 크다고 좀 전해지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 GM, 미국의 테네시 배터리 공장에 3,600억 원 추가 투자 소식, 이게 주말 사이에 좀 추가된 내용이고요. LG 엔솔 북미 배터리 점유율 2위에서 이 SK온 점유율 7위에서 4위로 이렇게 껑충 뛰어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일단 지금 뉴스 나온 게 SK온이 이제 발주를 시작했다라는 거고 예. 엔솔 같은 게 발주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 또 뉴스가 뭐냐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에코프로 BM이 프렌들리데이 해가지고 자기의 이제 내년도 성장 계획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막대한 투자를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됐어요. 예. 결국 내년 한 해는 이제 우리가 IRA 법의 수혜를 보던 아니면 그 다른 어떤 그 캐파의 증설이 됐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한 해로 보여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소재 업체들이 첨보라든지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 이제 증설을 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공장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예. 미국에 따라가는 장비 업체들이 상당 부분 이제 존재할 것 같아요. 결국 이것들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게 2024년, 2025년인데 2023년에 지금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내년도에는 소재 업체들에 대한 완성도보다는 장비 업체들이 한번 주가 움직임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장비 발주가 확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이게 연속성이냐, 이게 2024년 5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공장이 짓고 나면 예. 추가적인 어떤 역기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죠. 하지만 이제부터 장비 발주가 시작했다라고 본다라면 2차 전지 쪽에 대한 장비주들은 내년 저는 중반기까지는 한번 주가가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뉴스들을 잘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제 공장 설계와 예. 발주가 같이 들어가거든요. 예를 들면 공장 라인을 짓는데 어떤 기계가 들어올지 이미 다 선점하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발주가 들어온 거랑 납품 기간은 또 다르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장비들을 투자할 때는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떨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딱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투자 노트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내가 2차 전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2차 전지 장비줄 투자 노트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드셔가지고 지금 SK온과 현재 LG엔솔 언론에 공개된 것은 여기 에코프로 비행까지 했다라면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 업체들을 조사를 하셔서 이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다음에 공시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추적하는 거죠. SK온에서도 공시가 나올 것이고 SK온에서 공시가 안 나오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업체가 그동안 납품을 했으면 A라는 업체가 공시가 나올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은 이제 넉넉히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자, 근데 어떻게 매일매일 공시를 체크하느냐? 바쁜데 중요한 방법이 있죠. 여러분들 다트라는 사이트 아시잖아요. 네, 네. 다트가 모바일 지원이 되고요. 모바일 지원이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공시가 나올 때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SK온과 거래하는 A 업체에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다트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그 알람 설정을 하면 공시가 나올 때마다 언제든지 나한테 알람이 울린다라는 것을 참조해 주신다면 좋은 캡처를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 공시 나오면 일정이 있잖아요. 네. 어떨 때 매수하고 어떨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지금 거예요? 이제 굉장히 일정이 촉박하게 돌아갈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 나오면 주가가 바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방산 같은 경우는 예. 원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원전 같은 경우 지금 수주해봤자 5년 뒤에 납품한다라든지 네. 방산 같은 경우 내년에 납품이 시작한다라는 게 아니라 이 발주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주는 공시와 더불어서 바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주가의 흐름도 돈의 움직임도 빠르겠네요. 예, 다트라는 이제 아마 앱도 있을 거예요. 예. 앱에서 신청하는 것이 제가 모바일이라고 말씀드린 그 앱입니다. 내용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YG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